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고 요 범위가 전부 다다. 그래서 즉 이 안에서 나오는 뭐가 밑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보다 만족하는 AB를 먼저 찾아야 맞죠? 자, 지금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어때?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0까지는 마이너스 a, 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뭐 당연히 이렇게 꼬라박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기울기 양수 a분의 양수 b. 아, 기울기 양수. 그럼 알아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0을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응? a 약분 b 나오네. 여기 y좌표가 b라는 얘기다. 맞지? 두 번째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의 범위에서는 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인 직선을 따라간대. 아, 마이너스 12분의 1인 직선을 따라간대. 0 넣어보자. 뭐 나와? b 나오잖아. 4 넣어주면 얼마 나와?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 이렇게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만큼의 넓이가 확률인데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분명히 끝난다면 0이거나 혹은 양수에서 끝나게끔 해주면서 그때 y좌표가 뭐다? 4 넣어주면 b-3분의 1일 거다. 맞죠? b가 양수 3분의 1이 되면서 딱 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맞죠? 맞죠? 근데 너네 아니야. 그래서 뭐 해준다? 요 녀석의 넓이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를 만족해주면 돼. 맞나요? 요 넓이 구하자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 뭐예요? 사대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선생님,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b-3분의 1이 뭐 올라가는 건 어차피 사대리꼴이니까 상관없는데 같아져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 올 위에 거는 밑에 있어서 사다리꼴이 되는 거. b-3분의 1이 딱 0이 돼서 삼각형이 되는 거. 다 나눠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틀려요?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상관없음. 얘가 딱 0이 돼버리면 있잖아.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서 윗변이 0이 돼. 알아서 얘만 밑변으로 쓰게 될 거야. 얘가 높이가 될 거고. 알았죠?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의 합이 얼마라고? 1이라 그랬나? 1이라고. 계산해보자. A는 딸랑 한번 썼네. 뭐 분수 나와도 일단 분수 상태로 두자. 2분의 1 AB 이거 약분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 는 1. 자,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문제에서 뭐야? 0부터 4까지의 확률은 색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의 두 배래. 다 더해서 얼마? 1이 되는 놈을 1일 때 2가 된대. 맞죠? 그래서 이미 힌트 나왔지? 맞지? 뭐? 2분의 1 AB에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은 뭐랑 같아진다? 얘랑 같아진다. 맞죠? 4B-3분의 2. 되었니? 끝.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관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사실은 없죠. 왜요? 더해서 1이 되는 놈을 파란색을 기준으로 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그지? 파란색 얼마나 얘기야?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AB의 값을 그냥 준 거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겠지. 얘가 B가 먼저 나오면서 A로 돌아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예, 끝.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AB 구하는 거는 생각해도 되겠지요? 다음 21번 가보자. 그러면 됐어? 네. 자, 간다. 17번, 21번. 지워도 되나?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2까지래. 즉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범위의 넓이의 합이 얼마? 1이 돼야 돼. 근데 지금은 당연히 1이 되겠지. 1이 안 되거나 음수가 나오는 문제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막 A 있고 하면 A를 찾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냥 바로 그릴게요. 0부터 1까지는 X를 따라간답니다. 1부터 2까지는 저걸 따라간답니다. 1 넣어주면 1 나온답니다. 아, 밑변이 높이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은 오케이, 넓이 1 확인했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까지의 범위의 최대값 찾기. 자, 이거 내가 전에도 비슷한 거 얘기했을 거야. 우리 문제 오류라 가지고 내가 한참 보다가 문제 똑같냐 했을 때 다른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지? 마이너스 2a, 여기는 4a. 그 2a로 고쳤던 거 기억나지? 이거야. 둘이 어때? 빼봤어야지. 빼보면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만큼의 간격을 두면서 확률의 최대값을 찾아버려. 당연히 어디겠어? 당연히 어디겠어? 간격 2분의 1이면 한 요만큼 되잖아. 여기가 최대야. 커, 여기가 커. 오른쪽 크지? 그걸 점점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어디까지 가면 돼? 여기까지 가면 돼. 뭔 말 알? 근데 그 간격이 2분의 1이라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지? 여기까지 가고 여기도 요 정중앙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지. 오케이? 그때 요만큼. 거기가 가장 큰 값이 되겠지. 뭐로 풀면 제일 단순? 뭐 닮음으로 푸는 게 제일 단순하겠죠. 또는 뭐 넓이 직선의 방정식 식을 구해도 되고. 어떻게? 여기 x좌표가 얼마야? 2분의 1, 4분의 3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4분의 3을 넣어서 높이 찾고 뭐 윗변 찾고 아랫변 찾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닮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것 같아. 알았지?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예. 정리. 가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아까까지는 연속 확률 분포였고 이제는 정규 분포로 왔다.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t는요. 뭐야? t라는 함수를 뭐 확률로 잡겠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간격 2를 두고. 맞지? 그때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 t가 뭐일 때? 4일 때. 그러니까 뭐일 때 최대다? 이게 최대래. 얘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야? 그렇지.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평균이 얼마? 5예요를 말하고 싶은 거지. 왜?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를 거야. 확률은 이 아랫넓이, 밑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아까랑 비슷해. 간격 얼마?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방의 넓이는 어디? 가운데로 갈수록 커지고 여기 정 가운데.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건데 그게 4와 6이라는 얘기는 뭐다? 정중앙을 기준으로 4, 6일 때 넓이가 최대라는 얘기는 가운데 뭐가 있다? 평균 5가 있다는 얘기겠지. 알았죠? 이거 알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리고 FM. FM? FM이 뭐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또 뭐야? M부터 M 플러스 2까지. 근데 그걸 구했더니 뭐래? 0.343이래. 뭐야?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0부터라는 말은 평균부터잖아. 표준 편차 얼마? 1만큼 더했을 때까지잖아. 그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가 뭐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좋은데 사실 표준 F가 왜 나와? P지. 표준은 하란 얘기잖아. M에서 M 빼면 빵이니까 빵. 얘는 G가 되고 M에서 M 플러스 2에서 M을 빼면 2잖아. 그걸 뭐로 나눠? 표편으로 나누잖아. 근데 그게 1이 됐다는 얘기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지. 저 3, 4에 씁니다. 알았죠?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마지막 질문. F7? F7이 뭐야? 7부터 9까지. 뭐 해야 돼? 역시 또 표준화. 자, 7에서 뭐 해보자. 평균 빼자. 2. 시그마 남자 1. 응, 응, 응. 2.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서 이제 뭐해? 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넓이 구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를 보지. 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0부터 2까지의 넓이 또는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면 되죠. 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빨간색. 0.4772에서 파란색 0.3413을 빼시오가 답인 거지. 됐죠? 0.0919, 0.1539 뭐지? 뭐야? 있어? 아, 1359야? 아, 오케이. 0.135. 됐지용?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정리. 갈게요.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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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리 났다 그죠? 자,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찾자.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출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출근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보니까 출근 시간을 확률을 면서 x를 잡아보자.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66.4분에다가 표준 편차가 15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 맞죠? 어? 예. 그때 뭐 해주세요? 자, 73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20%가 지하철 이용했대. 맞죠? 나머지는 다른 교통수단, 뭐 버스든 뭐든 택시든 뭐든. 자,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야? 그냥 확률 물어보는 거지. 어떤 확률 물어보냐? 지하철.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해? 한글로 써보자. 뭘 물어보는 거야? 말 그대로 지하철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바로 계산한 게 아니라 73분 이상이면서 지하철 탄 사람. 와. 73분 미만인데 지하철 탄 사람. 으로 나눠서 풀세워지. 물론 내가 이런 식을 써준 적은 사실은 거의 없기는 한데. 맞죠? 어쨌든 수식으로 넘어가 보자. 뭐야? 간다잉? 73분 이상인 사람. 뭐가 나올 거야? 비율이 나와야 되겠지. 그 중에서 몇 번? 몇 명? 몇 퍼? 40%. 또는 73분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 그 중에서 20%. 이게 답일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이거. 그럼 뭐 하면 돼? 표준화. 하기 전에 일단은 G가 아니지. 출근 시간 X가 73분 미만인 거. 알았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되었음?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 확률과 요 확률은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 세우는 거야. 알았니? 넘어가도 되겠지? 끝. 정리. 야, 내가 풀이했나? 영상 녹화를 했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무튼 알았죠? 하고 끄고 잠깐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 어디로 넘어간다? 이항문포와 정규문포로 넘어간다. 정규문포 쪽 너희들이 질문을 내 예상보다 많이 적게 하긴 했는데 다들 잘 푼 거죠? 믿고 넘어갑니다. 갑자기요? 이번 단어는 약간 그거라 생각하면 돼. 이항분포는 이산화황률 변수 분포의 한 종류지.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때? 유한계죠. 보통 시행 횟수와 발생 횟수로 해가지고 뭐 좀 시행 횟수가 많을 수 있어. 300명 이러면서 맞죠?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이항분포라면 정규분포는 뭐 자연적인 현상들을 주로 다루기도 하고 뭐 성적도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이지. 맞지? 조작은 아니잖아. 그지?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0부터 뭐 x까지 또는 뭐 0부터 10까지, 10부터 30까지의 확률 변수를 무한계를 다루고 있다 하면서 모든 실수를 다루잖아. 어떻게 보면 범위 안에 있는.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 학생 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종총고 학생들 3학년들 지금 현재 너희 학년 종총고 3학년들의 학생들의 키를 분포 상태로 나타내 보자. 정규분포야, 이항분포야? 아이, 질문이 이상하다. 이산 확률 분포야, 연속 확률 분포야? 연속이야? 무한명이냐? 종총고 학생들이 무한 증식해? 세포요? 아니죠. 이게 캐봐 200명 아니야? 뭐 300명이거나. 그지?
2, 300명을 대상으로 해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을 물어봐. 뭐 180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180 이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로 따졌을 때 이 이항분포가 맞아? 정규분포가 맞아? 머릿속으로는 정규분포가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왠지 이항분포인 것 같기도 하고 맞지? 그렇지 않아? 그거를 다루는 게 요 단원이라 보면 돼. 실제로 출발은 어디다? 이항분포야. 학생들 키 이항분포야. 전국, 자, 전국을 기준으로 또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180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을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이라고 쳐보자. 알았지? 그러면은 종총고 학생들 300명, 200명을 300명을 칠까? 300명을 대상으로 180 이상인 사람들의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300번 뽑아보는 거야, 사람을. 근데 뽑을 때마다 확률은 5분의 1인 거지. 이해됐죠? 그렇게 시작하는 뭐 이항분포가 맞아. 근데 종총고 학생들의 사람들의 키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 그러면은 분명히 이산 확률 분포인데 생김새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거를 뭐라 해야 돼 이거? 아 무슨 선이라 부르는데? 아 무슨 선이지? 그 실험하면서 하는 선이 있는데. 어? 아니 꺾은 선 말고. 이거를 이제 근사적으로 그래프를 쫙 나타내 보면은 결국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감. 그래서 요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항분포로 출발했지만 그 확률면서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얘기가 처음 출발할 거야. 자, 시작할게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있잖아. x가 이항분포를 따라 여기다. 이항분포를 따라가.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는 요 내용을 조금 까다롭게 했었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말이 있어. 보이죠? n 시행 횟수죠. 충분히 커. 자, 종총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00명이다. 충분히 커 안 커? 크다의 기준이 모호하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적지는 않잖아. 300명은. 맞죠? 걔네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갑자기 종총고 학생들이 전국 학생들의 키는 한 173, 174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종총고 학생들을 늘어났는데 190에 몰려 있겠냐? 아니잖아. 그지? 걔네들도 174 원저리에 못 물러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 평균 키는. 그지? 근데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뭐 한다? x는 근사적으로 정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걸 나는 뭐라고 쓰냐면은 물결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근사적으로 정분포를 따라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기 뭐 들어가? 한글로. 첫 번째 콤마 앞에 뭐 들어가? 한글로. 한글로. 야, 이 새끼야, M이 한글이냐? 평균, 기래값. 그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해? NP로 구하죠. 여기 뭐 들어가? 한글로. 한글로! 분산 또는 아니 분산 제곱이라니 분산이 들어가거나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쓰잖아. 왜 그래? 그때 여기다 쓰는 게 뭐다? 루트 MPQ의 제곱 혹은 그냥 루트 MPQ, 그냥 MPQ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거야 그냥. 여기까지는 쉬워. 알겠죠? 진짜 고난도 이게 다른데 화난 거 아니야? 언제부터 녹화가 끊어진 거야? 자 일단 이 5개 풀어주세요. 알았죠? 확률면서 x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시 한번 뭐라고 이제 말 안 하지? 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세요 정도는 하고 있지만 맞지? 근사를 따른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직접 쓰는 거다. 왜? 확률 너무 더 많이 더하고 있어. 솔직히 독립시행 확률 고등부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그 불편한 연산, 길어지는 연산을 한 개도 사실 벅찬데, 그지? 3개, 4개, 5개, 10개를 구하라고 할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를 구해도 사실 문제지. 얘들아 너네 100시 78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이것부터 문제지 사실. 맞죠? 그래서 못한다. 자 그래서 뭐 한다? x는 근사적으로 따라갈 거다. 누구를? 정규분포를.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80이냐? 80. 거기다가 5분의 1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16. 맞나? 4제곱.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78, x 86 표준아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0.5. 0.5? 여기는 6. 4로 나눠주면은 2분의 3. 1.5. 그래서 우리는 0.5, 1.5 두 개 뭐 해요? 더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0.6247 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알았죠? 쉽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단원이 별거가 생길 거예요. 자, 26번 가보자. 이번엔 뭐야? 이항분포라는 사실도 숨겨놨지. 어디에다가? 확률 질량 함수를 뭐로 줬어? 독립시행 확률로 줬지. 맞나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아, 그러면 x는 이 양분을 따라가고 있었겠네. 너희한테 판단하라고 하고 시행 횟수 450. 확률 x승에 맞춘 3분의 1. 근데 확률을 좀 많이 물어보네. 30개 가까이. 그럼 뭐야? 정규분포로 넘어가죠. 150에 3분의 1 곱해주면 110의 제곱이겠네.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확률 저거를 바로 표준할게요. 140에서 평균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표준아 170에서 빼주면 20, 20, 22 뭐라 오버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지? 어떤 거? 마이너스 1, 2. 그죠? 네, 둘이 뭐 해줘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0.82888185. 답은 뭐? 4번이겠네. 됐나요? 예. 31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도 어떤 일을 해놨어? 이번에는 상황으로 이항분포를 숨겨놨지. 맞지? 한 개의 주사위 던지기는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을 180번 반복을 한대요. 1이 나온다라는 특정 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횟수를 잡아버렸네. 아, 이 횟수가 뭐다? x라고 한다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다. 반복 시행 횟수 180. 1이 나온다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 6분의 확률 6분의 1. 그러면은 근사적으로 따라가겠지. 왜 근데 갑자기 정규분포 만들어? 15에서 35까지 10개 되는 확률을 다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정규분포를 만든다. 둘이 곱해주면 30이고 30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얼마야? 25냐? 5의 제곱이겠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바로 갈게요. 표준화 하자. 얼마예요? 25에서 30 빼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를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35에서 30을 빼면 5인데 5를 5로 나누니까 1. 이거 2배 0.686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개 쉽다. 그죠? 하나 더 35번 간다. 이번에도 어떤 거야? 상황이 주어진 거지.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도서의 40%가 문학 도서래요. 아, 그러니까 뭐야? 전체 책은 졸라 많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40%의 비율로 뭐야? 문학 도서래. 그러면 한 권을 뽑을 때마다 문학 도서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4인 거지. 100분의 40인 거지. 그때 600권을 임의로 선택을 했어. 뭐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겠냐. 600권을 임의로 뽑아보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아, 600번을 뽑을 때마다 한 번 뽑을 때마다 확률은 10분의 4, 다른 말로 5분의 2인 거를 독립시행을 반복을 한대. 아, 그래서 문학도서의 권수, 문학도서가 나온다는 사건의 발생수를 x로 잡아주면은 이 양보 따르겠다. 맞지? 600번 뽑아봅니다. 한 번 뽑을 때마다 5분의 1이라는 확률로. 근데 우리한테 246권 이상 252권 이하. 아까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한 6개, 7개 정도의 확률 구하기잖아. 너무 많지? 7개네. 많지? 그래서 뭐 한다?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풀 거야. 정규분포 만들어보자.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240 평균. 그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해보세요. 5분의 3을 곱해주면 얼마야? 12제곱이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확률 뭐 하자? 바로 표준해도 됨? 246에서 240을 뺐더니 6을 11로 나누니까 0.5 맞죠? 2상 표준을 했지. 252에서 빼면 12, 11, 11로 나누니까 1. 아, 이거는 뭐야? 이번에는 양쪽이 아니죠? 0.5, 1. 짜자자잔. 그럼 뭐야? 여기에서 얘를 빼야지. 맞나요?
대충 얼마? 1498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답은 또 2번. 2번은 왜 이렇게 많아? 다음 39번. 또 뭐야? 어휴.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공을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뽑을 때마다 확률은 항상 일정하겠다. 근데 그 확률마저 이제 숨겨 놓는 거지. 맞죠? 점점 숨기는 게 많아지는 거지. 맞죠? 뭐야? 한 번 꺼낼 때마다 흰 공이 2개, 검정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2개를 확인해서 다시 넣는데 근데 같은 공을 꺼낸다라고 하면은 결국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개 중에 2개가 나오거나 또는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된다. 맞지? 10분의 얼마예요? 4인 거지. 얼마? 5분의 2인 거지. 3, 1, 4. 맞지? 자, 그래서 뭐다? 아, 우리는 그 꺼내는 횟수를 x라고 하면은 x는 이 양도를 따라갈 거야. 몇 번 반복 시행? 150번 반복하는데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같은 공이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로 고정.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좀 많이 확률 구하래.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봐야 또 여전히 독립시행 확률을 4번 더한다? 말이 안 돼. 선생님 그럼 2번 물어보면은 그거는 확률 진짜 구하나요? 말이 안 된다고. 알았죠? 네. 자, 어쨌든 어이구. 가자. 근사적으로 왜 빨간색이야? 정유호 만들자. 둘이 곱해주면 얼마? 60. 거기다가 5분의 3을 곱해봅시다. 얼마? 36. 6의 제곱이네요. 계산 개빠르지. 그럼 확률을 계산하자. 뭐 하자? 표준화 하자. 72에서 60을 빼면 12, 12를 6으로 나누니까 2. 알아듣고 있지? 겁나 말 빠른데 지금. 75에서 60을 빼면 15, 15를 6으로 나누니까 2분의 3이냐? 아닌 것 같은데? 2분의 5 아니냐? 15를 6으로 나눴잖아. 2분의 5인데요? 뭘 내요? 내 말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2분의 5 얼마야? 2.5네? 야 2분의 3이 말이 안 되잖아. 1.5가 어떻게 2보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또 이 2.5니까 뭐야?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겠다. 맞지? 얼마야? 0.02656? 606이야? 166. 뭐 빼기가 안 돼. 0.0166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내 앞 끝 여기까지. 쉽죠? 아직까지는. 자, 근데 왔다 갔다를 더 많이 할 거야. 그 문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뭐 문제를 조금 더 풀어 봅시다. 알았죠? 자, 1345번 푸시고요. 아이 지겨워요. 1349번 푸시고요. 1351번 푸시고요. 자. 1354번 푸시고요. 이게 뭐야? 대표 문제 맞지? 여기까지 풀어볼까요? 4개입니다. 어때? 앞에 3문제는 똑같지? 자, 간다. 45번. 항의 동전 어쩌고저쩌고, 안면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뭐야? 확률 변수 x는 2형부 따르겠네. 뭐야? 400번. 뭐야? 안면이 나온 확률 2분의 1. 근데 뭔가 확률을 많이 더하래. k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한다? 근사제곱 따른 정근으로 따라간다. 200에다가 한 번 더 2분의 1 곱해주면 110제곱이다. 맞죠? 그때 우리한테 확률 구하래. 뭐? 표준화 하자. 바로 k에서 평균을 빼. 그리고 표편으로 나눠. 근데 그 확률이 얼마다? 0.977이다. 자, 작거나 같다 방향 잘 보시면서요. 0.977이 좀 확률이 많이 크다는 얘기,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k-200 나누기 10이 있는 거다. 맞지? 그때 0.977이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0.5가 나왔고 0.477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얘가 뭐여야 해? 2여야 해. 따라서 답은 얼마? 220이겠네. k는 220.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지. 알았니? 이거 왜 안 넘어가? 아야. 49번 가보자요. 자, 49번도 똑같지.
간다. Px는 R 어쩌고저쩌고. 자, 뭐야? 이번에도 또 비슷하죠? 뭐야? 확률 질량함수를 독립시행 확률로 주면서 뭔가 이상한 작업을 해놓은 거다. 이항표를 숨겨놨다는 얘기다. 맞죠? 이항문포 100번 반복 시행 확률은 2분의 1. 친절하네. 이거 보통 합쳐서 100승 해놓는데, 그지? 어쨌든지 간에 요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작거나 같고 하나는 크거나 같지. 뭐야? 둘이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지. K를 표준화 해주면, 정육판 만들었다. 50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25, 5제곱. 자, 얘를 표준화 해주면 뭐가 나온다? K-50 나누기 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넘어가야지. 뭐야? 마이너스 3이지. 맞죠? 왜? 대칭형이어야지. 그래야 한쪽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뭐 1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 알았나요? 0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 그래서 K는 얼마? 35야?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1번. 51번 가보자. 이번에도 비슷한가요? 자, 요 문제 별표 하나 쳐놔.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 알았지? 실생활에서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열차의 탑승권을 예매한 사람이 실제로 열차를 타지 않을 확률이 20%라고 한대. 좌석수가 87석인 열차의 탑승권을 예매한 사람이 100명이야. 많이 받았지. 왜? 몇 명 취소할 걸 예상을 하고. 그때 뭐 하자?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찾아보라. 야, 그럼 뭐야? 일단 열차를 타지 않을 확률이 20%, 5분의 1이라는 확률로 한 명마다 전부 다 5분의 1의 확률로 취소를 할 수 있겠지. 타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다. 맞죠? 5분의 1의 확률로 타지 않는다고 하잖아. 근데 부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자, 일단은 타지 않는 사람, 탑승을 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X로 잡아주면 뭐다? 이 양표를 따르겠죠. 몇 명을 대상으로 한 명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한 명마다 확률을 따져봤더니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확률로 탑승을 하지 않는다고.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한다? 근사적으로 정금으로 따를 것이다. 필요하면 원래 만드는 건데 지금 어차피 필요할 거 아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자, 그때 뭐 하래? 좌석이 부족하지 않는데 확률을 구해보래. 뭐? 탑승을 하지 않는 사람 수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13명 이상이 되는 확률 구합니다. 탑승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13 이상이 되는 거지. Z로 만들어주면 형성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야? 이거 보자는 거지. 얘 얼마야? 25, 25 계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75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75 0.4599 여기는 0.5 그 확률 얼마? 0.9599 알았죠? 답은 몇 번? 5번 알았니? 거의 96% 확률로 부족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부족해지면 어때? 뭐 환불하겠지 뭐. 아니면은 등급을 올려주면서 뭐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하던가 뭐 이런 일들을 하겠지 실제로는. 알았죠? 나도 모르겠다. 요즘은 다 좌석 지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지요? 자, 135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 유형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자, 문제를 잘 따라가 보자. 문제에서 제공한 대로 따라가야지 유형 설명처럼 들어가면 안 돼. 알았죠?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의 무게는 뭐 한댄다? 정규 분포를 따른대. 310짜리 표편이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때 300 이하인 통조림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할 거래. 그러면서 회사에서 통조림 5,000개를 검사했는데 그때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통조림의 개수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맞지? 다시 한번. 불량품이 나온다가 뭐야? X가 300이 이하가 되는 경우를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겠대. 5,000개를 검사하는데 한 개 검사할 때마다 확률은 항상 일정하겠지. 그 확률을 만약에 찾는다면 뭐 한다? 불량품에 나오는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y로 잡는다면 y는 어떨 것이다? 이항분포 따르지 않을까? 5,000개를 반복 검사하고 그때 확률은 아직까지는 몰라. 근데 뭐 하래? 그때 통조림의 개수의 평균을 구해보래. 그럼 뭐야? 둘이 곱한 NP. 맞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일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이제 이거 뭐 확률 계산해 와야지. 이 확률이 바로 뭐야? 이거지.
알았냐? 만들어 가보자. 마이너스 2. 그러면 뭐예요? 쇽쇽 마이너스 2. 여기죠. 얼마야? 0.0228이네. 됐죠? 됐죠? 여기가 0.0228. 그 둘이 곱한 게 답이라고. 얼마야? 0228. 그래. 얼마야? 114. 오케이, 땡큐. 끝. 답은 몇 번? 1번.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 이번에는 1355번 풀어보세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이항분포에서 다시 정규분포로 오는 문제야, 이거. 자, 가볼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편이 5짜리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항상 무게 땡땡. 아까도 있었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얼마? 30짜리, 5짜리. 맞죠? 이 공장에서 무게가 40% 이상의 제품을 불량으로 판정을 하겠대. 불량이 뭐라고? 그 X가 무게가 40 이상인 제품을 불량이라고 보겠대. 그때 2,500개를 추출을 해서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뭐야? 불량품이 나오는 뭐를 개수 또는 횟수를 Y라고 잡는다면 Y는 뭐 할 것이다? 이항분포 따르겠다. 몇 번? 2,500번 확인을 한다. 그럼 여기에 또 역시 뭐가 비어있어? 확률이 비어있는데 그 확률은 어디서 어떻게 계산을 해? 이 녀석을 계산을 해오면 된다. 맞지? 계산해보자. 뭐야? Z. 여기는 뭐예요? 샹샹샹 2가 되겠다. 맞니? 그러면 확률은 0.02가 되는 거네. 맞니? 자, 그런데 이 항분포에서 아까는 평균 구하고 끝이었잖아. 근데 이번엔 뭐 하래? 다시 한번 이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가 몇 개? 57개 이상의 확률을 또 다시 한번 구해보래. Y가 57 이상인 걸 구해보래. 2,500번을 반복 시행하는데 57개를 넘어가는 그 2,400 몇십 개를 다 구하는 미친놈은 없겠지. 맞죠? 너무 심한데? 아무튼 됐죠? 그래서 뭐다? 아, 이거는 확률을 구하려면은 정규분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곱해주면 얼마? 50이냐? 50에다가 0.49, 0.98을 곱해주면 얼마야? 이게 100분의 98이죠? 맞죠? 50에다가 곱해보자. 샥샥 2, 49 얼마야? 7제곱이네. 아하. 그래서 얘는 뭐다? 0로 바꿔주면은 1보다 더 나타나. 답 얼마야? 0.16인 것 같은데요? 됐죠? 답은 몇 번? 3번. 자, 맞은 사람 다 손. 오케이, 똑똑하구만. 이게 이항분포, 정분포 섞은 문제의 가장 최종 버전이다. 쉽죠? 뭐 생각보다 할만하죠. 쉽다기보다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이항분포에서 정분포로 넘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잘 이해해 두세요. 요 정도가 다야. 그래서 내가 확통에서는 뭐라 그랬어? 신유형의 고갈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어렵게 한 번 더 또 꼴 수 있을까? 솔직히 힘들. 알았음? 끝.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와우!